지난해 12월부터 두 남녀가 교제를 시작합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여성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납득하지 못할 이유들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폭행 수위는 점점 심해져서 엽기 행각까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왜 여자친구에게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이거 정말 너무 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김 기자가 사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0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엔 피해자한테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폭언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위로 찌르는 등 상식 밖의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상습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왜 때렸답니까 도대체? 자, 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또 협박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자, 이유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느라고 주문한 밥을 이 여자친구가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머리채를 끌기도 하고요. 모르는 남성한테 그 외모를 칭찬했다 가지고 화가 났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서 때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피해자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해서 또 헤어지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애정 표현 안 해서 또 엽기 행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요. 또 특수 협박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로 밀고 들어가 부셔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거죠. 그래서 특수 협박 혐의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남자는 20살이고요. 여자친구는 10대 미성년자입니다. 소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그런 놈을 왜 만나? 막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남자는 이제 막 20살이 되었고 여자는 10대라는 건데 이 남자의 증상을 보면 이 굉장히 상습적이고 병적이에요. 왜냐하면 만난 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1월에도 일어나고 2월에도 때리고 3월에도 때리고 끝없이 지금 계속 6개월 이상 계속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딱히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기분 나빠서. 애정 표현을 안 한다고. 밥 먹을 때 됐는데 안 먹는다고 이렇게 이유도 없이 때리고 있거든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이상으로 봤을 때 청소년기의 품행장애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고 있으면 여기서 특수성은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거의 성격으로 굳어져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또 여자는 10대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년자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글루밍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런 경우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줄 어른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역동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팀장님, 진짜 이 일제강점기에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당시 일본 형사들이 독립투사들 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재현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짓을 여기서 합니다. 거기보다는 약하겠지만 아무튼 고문을 했는데 보면은 2022년도 2월 달에는 여성의 배설물을 뭐라고 강요를 했어요. 참 정신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배설물을 못 먹으니까는 자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엎드려 뻗쳐있고 나서는 플라스틱 대걸레로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걸 때린 뒤에 또 그리고 가위는 종이를 자르라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위로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찔렀던 것 같아요.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여성한테 발굽혀펴기 좀 보시지만 하라고 하는데 저 힘들거든요. 보통 여성들이 발굽혀기를 무릎을 짚고 해요. 여경 시험 볼 때도 무릎을 짚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무릎이 닿았다고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저런 대걸레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아까 박 소장님 얘기했지만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지 역기 행동을 떠나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과 5범이었습니다. 20살짜리가 벌써 전과 5범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소년 시절 2016년 공동상해죄, 2018년 공갈죄, 2019년엔 폭행죄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2021년 2월에 공동폭행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엔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만 5개입니다. 자, 일단 제가 팀장님께 좀 이따 여쭤보고요.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소년 보호 사건을 뭐 전가로 볼 수는 뭐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소년 보호 사건으로 뭐 소년을 갖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이 사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폭력이나 폭행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갈. 그래서 실형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재판부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한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또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종용하는 그 메시지 같이 보내면서 피해자한테 계속 겁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습 특수폭행 또 특수협박 적용해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저 이 지금 재판부 CG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팀장님. 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죠. 합의서가 들어왔으니까 나 좀 석방해 줘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아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징역 1년 2개월. 이거 좀 너무 제가 약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아까 그 합의를 종용했지 않습니까? 이건 보복 범죄의 혐의도 있는 거고 지금 말대로 보게 되면은 석방해 달라고 막 요구됐기 때문에 반성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누범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2배 이상 가중하는데 왜 1년 저밖에 안 나왔죠? 아무튼 그 재판부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좀 가볍게 처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처벌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소장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뭐 우려하시는 게 보통 이런 사건에서 이 실형이 너무 적게 나오면 네. 분명 금방 또 나와가지고 해코지를 한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상습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봐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을 피해를 주면 우리는 그거를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집착이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또 그 여자친구한테 완전히 그 투사해서 여자친구한테 풀 수가 있고 이 여자친구 본인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를 뭐 해코지했다, 제가 나를 신고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여자친구를 잘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여자친구는 또 보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